이렇게 생긴 것들, 그리고 이렇게 생긴 것들, 노란 고름도 있고 주변에 막 붉고 뭔가 땡땡한 것들은 절대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짜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얘네는 악출하기도 진짜 까다롭고 저희 의사들 중에서도 어떻게 건드려야 되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정도로 좀 위험한 녀석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녀석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피부과 전문의 오가나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여드름 때문에 고민이신데요. 특히 10대 후반 청소년기 분들은 이것 때문에 우울증까지도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드름 제가 책임지고 졸업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심플하게 우리가 화이트 헤드라고 하죠. 화이트 헤드. 그래서 조금 하얀데 좁쌀처럼 올라온 녀석들이 있어요. 이런 녀석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렇게 알코올 솜을 잘 준비하시고, 그리고 정말 깨끗한 바늘을 준비하셔서 이렇게 톡톡톡 건드린 다음에 압축기로 꾹 눌러서 짜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감염만 안 되면 되기 때문에 조금 하다 보면은 약간 스킬도 생기고 노하우도 생길 거예요. 그리고 짠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항생제 연고를 살짝 도포해 주시면 정말 완벽하게 홈케어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인데, 그 외의 여드름들, 그러니까 일단은 붉어지기 시작했다 라고 하면은 세균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렇게 화이트 헤드, 그러니까 붉어지지 않은 녀석들 같은 경우에는 염증 반응 없이 피지만 차 있는 거기 때문에 피부를 살짝 긁어내고 뽑아내도 되지만, 붉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염증 반응이 시작된 겁니다. 세균이 들어가고 주변으로 피가 몰리고 염증 세포들이 잔뜩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공기가 차단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현기성 세균들, 왜 그런 거 있죠. 우리가 쓰레기를 공기 없이 이렇게 밀폐되게 이렇게 어떤 한 공간에 놔두면은 막 썩은 내가 진동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기가 차단이 되면서 막히는 거죠. 모공이 막히면서 안에서 현기성 세균들, 그러니까 즉 산소를 싫어하는 세균들이 증식을 해서 이 안에 쓰레기 주머니처럼 피부를 다 녹이는 그런 염증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화농성 염증이라고 하는데, 사실 일반 분들이 이 화농성 염증의 시작이 됐다, 심해졌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붉어진 여드름은 저는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99.9%의 확률로 흉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블랙헤드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코에 많잖아요. 코에 많은데 블랙헤드는 여기 이제 피지가 이렇게 모공을 통해서 분비가 됩니다. 분비가 되는데 실제로 피지는 하얀색에 가까워요. 하얀색이거나 노란색에 가까운데, 이게 이제 끝에 매달려 있는 피지가 공기를 만나서 산화 반응을 거칩니다. 우리가 이제 고기를 이렇게 걸어 놓으면 고기색이 점점 까매지는 것처럼 피지가 까매져서 우리가 이제 블랙헤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블랙헤드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과하게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요. 너무 심한 분들은 보통 이제 미온수나 아니면 따뜻한 타월로 코를 불린 다음에 아하나 바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약간 그 약산성의 필링제를 사용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겉에 있는 것만 조금 청소하는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지, 눌러서 짠다거나 코페를 붙여서 확 떼어낸다거나 이런 경우는 정말 대재앙의 시작입니다. 분명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뜨끔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예전엔 그거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책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안 하시면 됩니다. 노란 구름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이제 염증 반응이 이제 사그러들고 있는 과정이고, 아직도 세균이 있는 거기 때문에 안 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건드릴 수가 없어요. 화농성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일단은 가까운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시간과 비용이 조금은 들더라도 찾아가셔서 우리가 가장 편하게 맞을 수 있는 게 염증 주사라는 게 있어요. 염증 주사. 그래서 직접 그 병변 부위에 주사를 맞을 수 있는데, 단점은 좀 아픕니다. 장점은 가성비가 좋아요. 맞으면 바로 가라앉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고요. 그리고 맞을 때 굉장히 저용량의 스테로이드 주사거든요. 트리암시놀론을 굉장히 식염수로 많이 희석해서 저용량의 스테로이드 주사이기 때문에 주사를 과량 받는 것보다는 병변에 맞춰서 조금만 받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맞게 되면 피부가 함몰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돌아오고, 그리고 돌아오지 않더라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적정량 잘 받는 게 중요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롤링 스카나 박스 스카 같은 그런 특정 이런 여드름 흉터가 만들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염증 주사 치료로
치료하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치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블랙헤드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피지가 바깥으로 나와서 공기를 만나서 까매진 녀석들입니다. 화이트헤드는 바깥으로 나오지 않고 얘 피지샘에 머물러서 뭉쳐져 있는 녀석들이에요. 뭉쳐져 있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위에서 상대적으로 길을 열어주고 배출해낼 수 있어요. 너무 과도하게 짜시면 안 되지만은 그게 화이트헤드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좁쌀 여드름 같은 경우를 이제 화이트헤드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있고요. 화농성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세균이 들어갑니다. 세균이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염증이 시작되는데 거기에 더해서 여기에 모공이 막히는 경우에요. 그러면 공기를 싫어하는, 산소를 싫어하는 현기성 세균들이 부패하기 시작되고 약간 그 고름 주머니 같은 것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졌을 때 굉장히 단단하고 딱딱하고 뭔가 이거 잘못됐다 라고 느끼는 그런 여드름이 화농성 여드름이고, 이 안에는 세균 그리고 부패된 어떤 염증 물질들의 주머니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는 그날이 있잖아요. 그날 같은 경우에는 그 호르몬의 변화가 생각보다 꽤 큽니다. 변화가 꽤 크기 때문에 그때 이제 특히나 이제 이 호르몬이 여기를 건드립니다. 피지샘을 건드려서 평소보다 피지 분비량이 많게는 2배, 그리고 그 많게는 뭐 10배까지도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피지 분비량이 많게 되면 이 피지를 먹고 사는 세균들도 증식하게 되고 그만큼 더 트러블에 잘 노출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꼭 그날이라고 해서 모든 분들이 트러블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여드름이 생기는 과정에 있어서 피지 분비량이 늘어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피부층에 그 살고 있는 여드름균의 어떤 집단도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게 균이 들어가더라도 막히지만 않으면 잘 배출되면은 크게 이렇게 화농성까지 발전되는 일이 없지만 또 잘 막히는 분들이 이렇게 화농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이 다 충족이 돼야 됩니다. 호르몬의 증가에 따라 피지 분비량이 늘어나고, 그리고 세균도 같이 늘어나고, 그리고 그 세균이 들어가는데 모공이 막히는 이 세 가지 요건이 수립이 돼야 여드름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선택받은 분들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드름이 나시는 분들은 감염도 괜찮아요. 감염도 치료하면 돼서 괜찮은데 문제는 파인 흉터가 문제입니다. 파인 흉터가 한번 생기면은 치료하는데 오래 걸려요. 그리고 치료가 100% 다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보통 여드름에 처방하는 약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세 종류가 있다고 보실 수 있어요. 세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마크롤라이드계 항생제 계열이 있고요. 이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먹었을 때 즉각적으로 여드름이 호전이 되고 피부가 좋아지는 그런 효과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약을 끊었을 때 여드름이 다시 안 올라오게 만드는 효과는 없습니다. 그리고 약을 계속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심할 때 일시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단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피지 억제하는 아이소트레티노인이라는 약제인데, 이 약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피지를 조절해서 여드름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지만, 환자의 피부 상태 그리고 여러 가지 전신적인 상태를 고려해서 부작용을 꼭 챙겨야 되는 약이기 때문에 총 용량을 꼭 따져가면서 먹어야 되는 약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외용제, 바르는 것들이 있는데, 바르는 것들도 요즘에는 꽤 잘 나옵니다. 잘 나오는데, 요즘에 나오는 그 바르는 제형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으로 이제 각질을 녹인다던가 이제 피지 분비를 컨트롤한다던가 이런 이제 약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피부염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드름 연고 잘못 바르고 피부가 오히려 더 뒤집어지고 악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전문의랑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네, 여드름에 좋은 홈케어는 일단은 여드름이 나기 시작하는 그 과정 자체를 늦추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은 깨끗하게 잘 씻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막 과도한 세안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 전에는 꼭 씻고 자고 화장은 꼭 지우고 주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고 클렌징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 피지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피해야 돼요. 과도한 음주, 그리고 과도한 스트레스, 과도한 업무, 그리고 숙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챙기고 영양도 골고루 드시고, 그래서 피지가 늘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일단은 여드름을 집에서 홈케어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고요. 그 외에는 아하나 바하 같은 가벼운 필링젤을 이용해서 피부의 각질을 제거해 준다던가, 그리고 충분한 보습, 그리고 마스크팩 사용을 통해서 피부에 좀 안정적인 장벽을 유지하는 것도 여드름에 도움이 되지만, 여드름 같은 경우도 사실 그 개개인에 따라서 종류가 너무 다양하고 피부 타입도 다양하고 장벽의 어떤 손실 유무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를 꼭
하셔야만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드름 치료는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내가 여드름을 치료를 1년 이상 피부과를 다녔는데 여드름이 난다. 그럼 불합격이에요. 그 환자는 불합격이라서 뭔가 치료 방법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여드름 치료에서 합격하신 분들은 더 이상 피부과를 내원하지 않는 게 치료가 잘 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드름은 꼭 졸업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이 개념을 알고 치료를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여드름에 대해서 살짝 맛보기를 보여드린 피부과 전문의 오가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